예,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어제도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전히 미국이 아주 간만에 연달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나라는 영향을 좋게 받겠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이제 2월 1일 날, 2월 첫날입니다. 1월 달 없었던 FMC가 파월이 등판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봅니다. 미국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산다, 뭐 주포, 빈집털이 같은 얘기를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좀 긴 시황 이런 것들은 앞 방송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지수는 조금 경계합니다. 어제 테슬라도 많이 급등을 했고 뭐 전기차 관련 루시드도 많이 한 4, 5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워낙 급락을 했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 공매도가 워낙 많았던 종목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나스닥은 제가 딴 거 보지 말고 애플을 기준 잡고 이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테슬라가 요번에 큰 일조를 했죠, 반등에. 하지만 100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한 160달러, 170달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더 가는 구간에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지금 새로운 걸 나올 거는 별로 없지만 또 시장을 조정 한번 줄 수 있는 미국 장세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MC 2월 1일 날 조금 경계를 하시고요. 저는 나스닥 12,000 정도를 이제 위로 좀 상단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반대로 미국이 빠져도 잘 가고 계속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은 좀 쉬었죠. 홍콩도 쉬고 중국도 쉬었는데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콩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홍콩도 지금 6,000포인트 정도, 우리나라는 앞에 시장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코스피 한 2,500 이상부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지금 미국 같은 케이스는 연착륙 기다를 하잖아요. 어닝 시즌이지만 어닝이 좀 안 좋게 나와도 야, 금리 이제 거의 다 왔어. 경기도 나쁘긴 하지만 소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금리를 거의 다 올린 상태에서 소비가 확 안 죽으니까 뭐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연착륙으로 살살 가지 않겠냐? 물론 저도 그래 봅니다. 하지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S&P를 띄워놨는데 올랐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 작년 12월 달에도 한 4천 갔다가 3,800까지 빠졌어요. 나스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대적으로 금리가 조금 좋게 나오다 봐서 금리나 기대도 살짝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더 올랐는데 항상 나스닥이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더 올랐어요. 1월 달 들어서는. 이게 뭐냐면 금리가 거의 고점이다. 혹시 이러면 연착륙돼서 올해 말이나 하반기 때 금리나 더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살짝 산다고, 살짝요. 근데 그거를 저는 파월이나 연준이 이 스티키한 인플레,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 잡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살짝 작은 망치를 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 나스닥도 12,000 정도에서는 조금, 지금 11,600인데 12,000 사이에서는 경계를 좀 하는 게 맞다 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화권도 또 다시 안 좋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지만 계속 보셨지만 상대적으로 나아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이쪽은 박스권으로 보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제 중화권은 빠지더라도 미국보다 덜 빠진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수라든지 대형주를 샀다 팔았다 저번처럼 많이 빠질 거라 보지 않고 그래도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 같은 거는 편하게 쭉쭉 말씀드리면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뒤에 제가 종목 같은 얘기 드릴 거 있어요. 우리 매매를 할 때 그때는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보는 타이밍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건 지금 쭉 들으시면 돼요. 자, 국가별로도 이제 쭉 그냥 브리핑 해드릴게요. 금리와 경기가 연착륙 할 것 같다. 그 기대 때문에 1월 달에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FMC 3일 남았죠. 그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이 좀 반등이 더 컸고 어닝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MS도 실적이 안 좋았고 인텔도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까 말했던 이 기대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살짝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FMC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여전히 이제 경기랑 코로나로 급속 부양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춘절 연휴로 계셨죠. 다음 주에 오픈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어쨌든 이 중국이 글로벌 정시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이 올라오면 인플레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비관론자가 있어요. 자, 비관론자는 어떻게 해도 비관적입니다. 이래도 비관 저래도 비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중국이 올해 이제 부양책을 쓰고 소비랑 이쪽이 올라온다는 거는 큰 흐름 봤을 때는 글로벌 정시의 좋은 면이라 일단 파악하세요. 유럽은 뭐 날씨가 따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춥지만 유럽은 날씨가 따뜻해서 러시아가 지금 압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러시아 전쟁도 보셨겠지만 그 에브람 되게 우수한 전차, 미국 전차랑 독일에도 레오파드 2 전차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5세대 최고 전차인데 우크라이나 지원한답니다. 이래 되면 또 쉽게 전쟁이 또 안 끝나겠죠. 자, 그래서 전쟁은 끝나면 올해 우리 글로벌 정시에 정말 좋은 호재긴 한데 기대를 안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 예측을 안 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재료로 보시면 돼요. 자, 한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포 외국인이 빈접투리를 계속 하고 있다. 수급적으로 큰 흐름은 잡혀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포트나 지수 같은 거를 기준 잡으시고 2차전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테마주 종목은 제가 수급 매집주 1등윈주 위주로 계속 매매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같이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나 성장주 비슷하게 23.4K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16K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하지만 얘들은 자생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조정을 좀 받거나 단기적으로 안 좋을 때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신규 코인 했던 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원래 사업이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섹터 테마는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좀 했어요. 3일밖에 안 됐지만 매매를 좀 했는데 이제 로봇이나 챗GPT가 제일 강합니다. 자, 그다음 웹툰도 저 강하게 보고 그 매매를 드린 거 있어요, 살짝. 그 엔터미디어는 계속 가져가야 되고 한류요. 차이나 관련 지금 팔아서 없고요. 코인도 살짝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사실 외국인이 패시브 매수다. 우리나라 사기 위해서 삼전을 이용한다고 봤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요. 한 달이 안 된 상태에 6조를 샀는데 거의 반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요번에 얘기했던 AI 인공지능이나 챗GPT가 지금 메가 트렌드예요. 미국에 지금 소프트웨어나 빅데이터가 지금 안 된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챗GPT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되면 서버 수요가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반도체 수요, 올해는 반도체 바닥을 맞는데 저는 좀 무겁게 봤잖아요. 사더라도 팍팍 안 갈 거라 봤는데 이번에 삼전을 상당히 많이 사고 삼성전자가 한 6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게 반도체 수요가 빨리 당겨진다는 사이클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올해 정말 많이 수익을 내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 주된 섹터로 보고 있는데 그저께 목요일 보시면 수급이 상당히 또 많이 몰렸어요. 이번 주에 관건은 LG엔솔의 개인 물량 소화, 임직원들의 물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부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죠. 50만 원 초반까지 올랐는데 또 단기로 살짝 빠지거나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큰 추세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테슬라랑 그 전체 2차 전지를 연관을 안 시키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빠지니까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다. 또 이번에 테슬라 뭐 실적도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오니까 또 테슬라나 2차 전지가 또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의 선구자였고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화두를 저는 테슬라가 이 적은 모델에 한계가 왔다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를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전기차들이 그 비테슬라 진영에서 나올 수 있다 봐요. 그걸 저는 그 스포드나 GM이나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를 보는 거예요. 이쪽 주가 사실 바닥을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되든 딴 비테슬라가 되든 전기차 수요는 꺾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취향을 잊어버리시고 전기차 수요가 올라갈 때 비테슬라 진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 2차 전지, 우리 K배터리는 상당히 좋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동차는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섹터라 보는데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그 배당을 한 5%, 6%시죠. 완전 고배당 주고 이게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봐요. 저도 주식을 한 20몇 년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이 이렇게 주주를 신경 써주는 적이 없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지만 주식 속아 걸려요.
자, 미국에 상당히 많이 하는 주식 소각, 걔들은 당연하죠. 이득 나면 다 소각합니다. 주식을 없애서 ROE 높이고 주가 자체를 많이 부양시킬라 해요. 그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소각을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1%고 지금 5%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기업들 행태라 보시면 돼요.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은 거예요. 대표적인 세계 섹터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로봇이나 챗GPT를 상당히 수익도 많이 보고 팔았는데, 이 이유가 지금 계속 빠지던 개인들 수급. 올해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이 지금 7조 살 때 개인들은 7조를 팔았어요. 기간은 그냥 관망이고 개인은 계속 팝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 빠지진 않아요. 예탁금이 더 빠지진 않습니다. 딴 데 가지는 않고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얘들이 들어올 때 그때 종목들이 더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로봇 GPT 보시면 또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목요일 같은 케이스는요. 그랬다가 2차 전지로 막 가고 그랬는 게 돈이 아직까지 개인들이 사지 않아서 그래요. 있는 것만 갖고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 장세가 개인들이 들어오거나 예탁금이나 신용잔고가 지금 더 빠지진 않거든요. 외국은 기관들이 참 그 개인들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얘들이 종목으로 확산되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또 중소형주잖아요. 그런 흐름 저는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주의 종목을 제가 매매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드리는 것들 충분히 참고를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나 또 구체적인 종목을 드리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매매했는 것만 드릴게요. 셀바스 AI는 제가 챗GPT 1등주라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때 샀어요. 상따라 드렸는데 상가 못 갔어요. 하지만 괜찮다 말씀드렸고 보유를 시켜드렸고 제가 이때 팔았습니다. 14,000원대. 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4,300원, 14,000원 근처에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25%, 20몇% 수익이 나왔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케이스 조정을 받다가 5선 찍고 또 올라가 버렸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타이밍 또 되면 드릴 거예요. 자, 레인보우는 상당히 좋았죠. 지금 로봇도 사실 머스트탭으로 제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 좋게 보는 종목인데, 로봇템은 5만원대 초반부터 5만원 중반에 많이 샀어요. 저희가 5만원 초반 중반 이때 보다가 안 사, 이때 샀거든요. 요날 많이 샀습니다. 5만원 초반 중반에 많이 샀는데, 대략 제가 이것도 이제 설하고 언제 이때 팔았나요? 목요일날 다 드렸나? 그래서 지금 방마다 좀 다른데 85,000원대부터 8만원 뭐 몇천 요 다 팔았어요. 한 55%, 50%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기 좀 살짝 제 타이밍을 말씀드린 데가 있어요. 자, 코인 쪽을 보는데 갤럭시아 모니터리 요거는 단타를 쳤습니다. 코인은 이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요거는 며칠이었죠? 요때였나요? 요때 맞추십니다. 이때 제가 사가지고 10% 먹고 팔았어요. 10% 위에서 팔고 조정 받고 있죠. 이것도 타이밍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목요일날 아까 2차전지 돈이 몰리는 바람에 레인보우든 뭐 로봇이나 챗GPT나 웹툰 엔터 다 빠졌어요. 그때 급락이 나왔던 목요일이었는데 웹툰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웹툰 종목 제가 3개 보거든요. 3개 말씀을 여기서는 안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 들었다가 이제 빠졌어요. 좀 빠져 있는데 아직 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가지고 있는 방은 제가 타이밍 보고 매도를 드릴 거니까 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2차 전지가 이제 목요일에 많이 몰렸다 그랬잖아요, 수급이.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좀 확산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전략주 하나 있어요. 템베가 보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로도 매기가 지금 들어왔고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는 흐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수급이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올 때가 안 됐나 싶은데 그래 되면 중소형주 확산이 되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주는 마치고요.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시황인데 올해는 여전히 크게 보세요. 지금 대형주나 지수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큰 항공모함이 갈 길을 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단계적으로 살짝 빠질 수는 있겠죠. 약간 미국 영향 같은 것 때문에. 하지만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크게 수익 본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국 증시 코스피 목표는 2,900. 근데 주포트는 제가 2차 전지로 들고 있고 매크로 같은 거 말씀드릴 거고, 말씀드렸던 테마나 이쪽은 수급주, 매집주, 제가 템베거 이런 대장주 잡는 게 특기이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주 잘 치시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